메타버스, 이 버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타십시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 참 많이 들리죠? 메타버스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버스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김상균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 책에는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ASF라는 재단에서 정의를 내린 기준으로 이 교수님도 네 가지 파트로 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강현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 세 번째는 거울세계, 네 번째는 가상세계인데요. 이 메타라는 뜻 자체가 넘어, 가공, 추상을 뜻하고 이제 뒤에 유니버스가 같이 합쳐져서 메타버스가 된 건데 유니버스는 세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가상세계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포켓몬고 사람들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포켓몬 잡았잖아요. 길 가면서 이제 화면에 포켓몬이 떠서 잡았던 그게 증강현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로깅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로그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네,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세 번째는 거울 세계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은 어디에 있고 무슨 메뉴가 있는지 거울처럼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메타버스다. 네 번째는 가상세계라고 해서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로블록스. 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네 가지를 해서 메타버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페이북 하면 나도 라이프 로깅 나도 메타버스 하고 있는 거였어. 근데 계속 생각할수록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걸 메타버스로 하기에는 우리가 페이북을 이용한 지 너무나 오래됐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뭔가 메타버스는 진일보된 그런 기술의 개념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로그인해서 쓴다고 해서 그거는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배민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앱에 해당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저희 아들은 로블록스 가상세계 뭐 메타버스 아니라고 하면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이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게임의 연장선이 아닐까? 네, 로블록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메타버스에 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느낌은 좀 그랬어요. 근데 어떤 또 기자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날짜인가 그 며칠 전에 본 건데 로블록스처럼 이렇게 CCC 커뮤니티 컨텐츠 커머스 그래서 이 로블록스 안에 보시면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있거든요. 그런 아바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집을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각각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로벅스라는 그 돈을 통해서 서로 매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블록스는 가상 메타버스다. 이 CCC 3C가 다 있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적합한 메타버스의 정의는 6월 29일자 한국경제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라 해야 될까? 앞에 메타와 유니버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상 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을 말한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개념은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라는 그 딱 뭐라 해야 될까? 헤드셋을 쓰게 되면은 이게 정말 현실인지 가상인지 뒤섞여진 그 완전 실감 넘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세상이 눈에 딱 펼쳐지는데 정말 구별하기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메타버스 아닐까. 그러나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손안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
가벼운 안경 형태로 사람마다 이제는 선글라스 대신에 안경 대신에 이 오큘러스를 쓰고 네 정보를 다 취합하면서 즐길 건 즐기고 누릴 건 누리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유튜브 하나 검색을 해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 기억에는 이스라엘 대학생들이 뭔가 연구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네 안경도 아니고 그냥 렌즈를 끼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네 다 드러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도 보여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먼 미래가 되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첨단이긴 한데 저는 이 책이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재정의 내려지고 메타버스라는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뭐라 해야 될까요? 페이스북이나 배민 같은 거울 세계 요런 내용마다 기존에 어떻게 마케팅이 잘 접목되었는가 기술보다는 네 마케팅 기법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게 좀 아쉬웠고 또 중간중간에 소설이 나와요. 한 두세 장짜리가 몇 편 나오는데 그것도 좀 저는 오게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요런 게 나올 수 있다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기억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글도 이렇게 넣어주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혹시 이터널 선샤인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들이 6학년 때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저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기억 저장소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늘 아래 네, 새로운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거는 좋았어요. 예를 들면 업랜드라든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네, 가입을 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너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한 번씩 둘러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건 알아내는 재미는 있었지만 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했던 게 몇몇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앞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르핀에 중독된 지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 구립된 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12페이지 보시면. 근데 저는 사실 메타버스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메타버스가 너무 좋아서 현실의 발을 제대로 디디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중독된 쥐처럼 되지 않을까. 이걸 더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돕는 멍청한 개미들이다. 그래서 일종의 집단 지성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되었을 때 대한항공에서 추락사고 일어났던 일이 있지 않았냐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개미들끼리는 같은 부기장끼리는 집단지성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비행기 추락 사고를 보고 그 외신들이 굉장히 어떻게 저랬지? 한국 문화는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 상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을 굉장히 꼬집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단지성이라기보다는 상하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아닐까? 이런 걸로 찝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하나도 274페이지에 보시면 그 소설 중에 글을 이제 교수님이 글을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주인공이 등장인물 완우 씨한테 당부하는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자기한테 쓰고 있는데 청년한테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몇 가지 적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라 해야 될까? 그 소설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한 챕터가 헤븐 서버 메타버스의 조 실장이 현실 세계 완우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쭉쭉 하다가 맨 끝에 이게 나와요. 완우 씨 그러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유리 씨 컴퍼니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완우 씨를 잘 돌보길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왜 유리 씨가 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완우 씨에게
만우 씨와 이 헤븐 서버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 기업 거래소에 해당되는 헤븐 서버를 부탁한다. 근데 이거 오타 아닌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앞에서 로블록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대 아이들이 미국의 13세 이하 아이들은 사실 유튜브보다 로블록스를 2.5배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 넷플릭스의 16배를 로블록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저희 아들 어릴 때 이게 있었어요. 고슛 하면서 이렇게 달팽이, 뭐지? 아니, 팽이, 그냥 팽이, 네. 그, 아무튼, 팽이 놀이 하는 거랑, 뭐 이렇게, 뭐 던지면은 막 변신하는 거. 그래서 그때 그걸 한참 좋아하길래, 그때 당시 손오공이었거든요. 야, 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들이 막 사야 된다고. 근데 놓쳐서 대박을 놓쳤던 거. 그리고 넷플릭스 한참 오르기 전에, 이 집에서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이것도 살까 말까 했는데 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사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영화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놓쳐서 또 대박을 놓쳤는데 이 로블록스도 아들이 강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대박이 나긴 하겠구나. 근데 차마 주식은 못 사겠더라고요. 내가 그걸 사게 되면 그만큼 그 회사가 더 발전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현실 세계보다는 이 로블록스 가상 세계에서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사는 게 참 힘든 선택이다. 네, 적당히 아이들이 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책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현실 세계든 메타버스 가상 세계든 사이버상에서도 사이버 불링해서 괴롭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느끼는 게 난 더 뛰어난 존재야. 넌 열등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면서 나는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그러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을 마치 사냥하는 것 같은 것에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우월하다 착각한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현실 세계든 사이버 메타버스 상이든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거는 어디서나 드러나는구나. 특히나 이 질풍노도의 중학교 시절에서는 그때 아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하나하나는 굉장히 착한데 뭉쳐있으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왜 그러지? 그런데 그럼 결국 그 하나하나가 착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자는 그래요. 메타버스에서 익명성을 제공하되 시스템적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공격받는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공격하는 이에 대해서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런 감정, 이런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깨우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자아이들은 뭐 카카오톡 이런 인스타 네 많이 빠지고 남자애들은 게임에 많이 몰입하게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도 보면 네 카카오톡 다른 사람의 아이디 맨날 제 거 달라고 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얘들이 왜 자기 인생을 못 살고 남의 인생에 이렇게 궁금해하나. 그리고 게임에서 쟁취한 것 이것 말고도 현실에서 목표를 향해서 좀 더 성취감 느끼면 좋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자극을 해줘야 되나. 근데 이 즉각성은 온라인에서 워낙에 바로바로 성취감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겠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언제든지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